오늘부터 동작 도전 활동에서 기구에서 운동하기, 그 중에서 평균대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게 평균대인데요. 영어로는 밸런스 빔이라고 합니다. 밸런스 빔. 빔이라고 하는 것이 광선 이런 뜻도 있지만 기둥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균형을 잡는 기둥을 평균대라고 하는 거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균형 감각, 평형 감각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운동이 되겠죠. 실제로 여자 체조 경기에서 이 평균대 운동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또 예술적으로도 다양한 운동들이 이 평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선수들이 쓰는 것과 우리가 쓰는 것은 평균대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낮은 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높이가 1m 20 정도 되는 것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낮은 것보다 높은 거에서 갔을 때는 훨씬 더 두려움이 클 수 있겠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체조를 하는 거죠. 우리는 50cm 정도 되는 이 평균대 높이를 이용할 거고요. 우리는 이제 폭이 3m 60인데요. 실제 선수들이 쓰는 것은 약 5m 정도 됩니다. 우리와 차이가 높이하고 길이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폭입니다. 선수들이 쓰는 대회용 폭도 우리가 쓰는 연습용 평균대도 폭은 전부 다 10cm로 동일합니다. 10cm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여기 발폭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발폭 하나, 그러니까 이 폭 하나 사이에서 여기 위에서 굉장히 다양한 동작들을 선수들이 펼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번 단원을 통해서 이 평균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을 배워보고 실제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런 평균대를 쓸 수 없다면 인도와 화단 사이의 경계석, 그 경계석이 이 정도 폭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위에서도 충분하게 동작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나와서 이 평균대를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 또는 책을 10개 편다든지 또는 인도에 보면 인도의 돌이 이렇게 색깔 맞춰 있잖아요. 그 라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본다든지 그렇게도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균대를 보면 평균대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좌우로 벌리게 되겠죠. 왜 팔을 좌우로 벌릴까요? 무게중심이 그냥 서 있을 때는 여기 한가운데에 무게중심이 있지만 팔을 벌리면 역시 한가운데는 있지만 중심이 요만큼 있던 것이 조금 중심 폭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 중심점만 올라가면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을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평균대 위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팔을 이렇게 벌리는 것이 좋은데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들 외국의 서커스를 보면 또는 높은 건물 사이에 이렇게 선수들이 서커스 고개사들이 줄 위에 이렇게 봉을 들고 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봉을 들고 가는 이유가 무거운 거를 들었다, 더 대단하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중심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축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봉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봉을 잡으면 중심폭이 훨씬 더 넓어져서 훨씬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밧줄타기, 예를 들면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부채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류적으로 멋있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도 중심을 잡을 때 이 부채를 이용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더 많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영할 때 오리발을 차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중심폭을 좀 넓게 잡아서 넘어지려고 할 때 훨씬 더 폭을 잘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요걸 잡으면 훨씬 더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위에서 활동하는 것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이런 부채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학교에서 사용했을 때 이런 봉이 있다면 이거는 높이뛰기 지주에 사용되는 높이뛰기 바거든요. 이런 게 있다면 사용하면 좋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채를 사용하거나 부채도 없다면 양팔을 꼭 반드시 벌려서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평균대를 한번 해볼 텐데요. 평균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평균대를 보면 좌우가 똑같잖아요. 좌우가 똑같지만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곳,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나가는 것을 일로 나오면 안 되고요. 반대쪽으로 나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도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정해져 있고 나가는 출구가 정해져 있다. 대신 여기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가 정해져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르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대 위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균대 위에서 올라갈 때는 오른발로 올라가든 왼발로 올라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 발을 올려놓고 이쪽에 무릎에 힘을 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힘만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팔로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팔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올려주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상관없이 올라간다. 어디 쪽에서 올라갈 때요? 네, 이 평균대 뒤에서 올라갈 때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상관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대 옆에서 올라갈 때 조금 달라요. 평균대 옆쪽에서 올라갈 때는 평균대와 가까운 쪽 발이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평균대 가까운 쪽 발이 올라가서 균형을 잡는 거고요. 만약 선생님이 이쪽으로 올라간다면 오른쪽 발이 가까우니까 오른쪽 발이 올라가야 되겠죠. 억지로 올라간다고 하면 반대쪽 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먼 쪽에 있는 발을 올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반드시 가까운 쪽 발을 올리는 형태로 평균대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 천천히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는 형태,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프링보드 같은 또 구름판 같은 게 있다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약간 뛰어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밟고 올라가는 거, 뛰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스프링보드, 이거 말고요. 만약에 이런 스프링보드가 있다면 너무 튕겨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스프링보드가 있다면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는 가운데서 올라갈 때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상관없고 옆에서 올라갈 때는 가까운 쪽 발이 올라가야 된다.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뛰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 한 발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뛰어서 두 발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발로 올라갈 때는 두 발 다 동시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과 한 발이 약간 엇걸어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올라가는 거 충격을 덜하기 위해서 발을 펴도 되지만 구부렸다가 펴는 형태가 훨씬 더 좋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올라가는 거였고요. 이쪽에서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죠. 나가는 쪽. 내려가는 방향에서는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지는 건데 떨어질 때 최대한 몸을 쭉 폈다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무릎을 구부렸다가 떨어져야 충격이 흡수가 되겠죠. 그냥 그대로 뻣뻣하게 서 있는 상태로 떨어지면 충격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낙법하듯이 떨어질 때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주는 겁니다. 팔을 펴도 되고요. 팔을 가슴 쪽으로 오므려도 됩니다. 자, 올라가면 자, 팔 마무리해서 해주고요. 이게 정면을 바라보고 떨어지는 거. 90도를 틀어볼게요. 떨어지면서 이쪽을 바라보고 떨어지겠습니다. 자, 90도 떨어지기. 180도. 반대쪽으로 떨어져 볼까요?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동작 있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것이 한 발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두 발로도 올라갈 수 있죠. 떨어질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서는 안 돼요. 다리를 모아서 떨어져야 됩니다. 몰아서 떨어져야 좀 자세가 이쁘겠죠? 벌려서 떨어지면 자세가 조금 멍성하잖아요. 물론 벌려서 떨어졌을 때 균형 잡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런데
평균대는 예술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리를 모아서 떨어집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주라.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게 180도 돌아 떨어진 거였고요. 이번에는 한 바퀴를 돌아서 점프를 약간 높게 뛰어야지 한 바퀴 돌 시간이 나오겠죠? 점프를 돌아가서 떨어지는 방법 다시 보겠습니다. 점프를 약간 높게 뛰어서 돌고 나서 몸을 빠르게 손을 붙여주면 네, 좀 편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올라갈 때 좀 빠르게 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그냥 편하게 내리는 방법. 편하게 내리는 방법이었고요. 자, 올라가서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옆으로 가볼게요. 자, 올라가서 180도 돌기. 자, 180도 돌기. 자, 이번엔 왼쪽에서 들어가서 360도 돌아보겠습니다. 또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균대에 오르고 내리는 방법, 올라가는 쪽과 내려가는 쪽이 정해져 있다. 올라갈 때는 한 발로 오르기, 두 발로 오르기, 걸어서 오르기, 뛰어서 오르기 등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특히 옆에서 올라갈 때 평균대와 가까운 쪽 발이 올라가야 된다. 무릎을 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려갈 때는 동시에 두 발로 뛸 수는 없으니까 앞뒤로 발을 바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뛰고 무릎을 구부려서 펴줘야 된다. 떨어질 때는 두 발이 붙여야 이쁘다 그랬죠. 무릎 충격을 감수한 상태에서 펼쳐주고 180도 돌 때는 가급적인 몸에 팔을 붙여서 이렇게 도는 것보다 몸을 이렇게 돌아야 몸 붙이고 돌아야 조금 더 예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뛰면서 빠르게 몸을 붙여주면 예쁜 동작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180도 또는 360도를 떨어뜨려서 내려올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평균대의 기본 운동이었습니다.